오늘 알아볼 것은 미미된 뉴스입니다. 언론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진지한 분위기가 있죠. 뭔가 농담이 안 통할 것 같은 그런. 근데 원래 진지해 보이는 사람이 농담치면 재미가 따블이잖아요. 그래서 뉴스에서 나온 밈이 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자, 미미된 뉴스에 대해 가나다 순으로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미된 뉴스라고 해서 단순히 기사만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기사, 앵커, 기자, 인터뷰이 등등 누구든 뉴스에 나왔는데 그게 밈으로 쓰인다면 미미된 뉴스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시작은 이 중에서도 뉴스의 실질적인 제작자인 기자에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 봅시다. 첫 번째니까 좀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자고. 자, 기억을 담당하는 것은 기자들의 아이디입니다. 항상 기사거리를 찾아다녀야 하는 기자들. 이 소재 부족이라는 게 진짜 괴롭거든요. 저도 많이 겪어봤고. 때문에 기자들은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기도 합니다. 보통 이메일을 통해 제보를 받는데 이메일이 뭐야 gmail.com 이따위면 사람들이 제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자의 이메일은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기자의 이름이 바로 연상되는 그런 식으로 지어야 한다 이거지. 어떤 기자분은 나의 아이디를 ABCD로 지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메일 같은 경우는 사실 KBS 기자들의 이메일을 빼고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쪽 분들 아이디가 어떤 식이냐면 최선중 기자 베스트 ING, 이효용 기자 유틸리티, 노태영 기자 롯데영, 김진아 기자 에볼루션 이렇게들 지으시는 거야. 이걸로 퀴즈 몇 개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자, 정세배 기자의 아이디는 뭘까요? 정답은 뉴보트입니다. 그럼 프레시민 아이디를 사용하는 기자분의 이름은 뭘까요? 정답은 신선민 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만영 기자의 아이디는 뭘까요? 정답은 이만영입니다. 당연히 트웬티 서우전 되를 줄 알았는데 간소를 이렇게 시키네. 이외에도 하무림, 하고수, 안양봉, 비비, 김범주, 카테고리 그리고 전설의 박대기 기자는 무려 웨이팅. 네, 이름과 아이디와 취재 현장까지 3위일체. 이 장명 센스가 워낙 저세상 센스라 보니 이런 아이디 모음집이 인터넷에서 한 차례 크게 유행했는데 약간 매기는 느낌이 살짝 나서 그런가 신입 기자들이 KBS에 입사하면 선배들이 이메일을 지어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건 그 전설의 박대기 기자님이 직접 반박을 하셨어요. 그거 구라다. 선배가 강제로 그런 아이디 지어주면 좀 모욕적이지 않겠냐. 자기 아이디 꼭 기억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자들 본인이 직접 연구해서 만드는 아이디다 라고 말이죠. 실제로 박대기 기자는 인터넷에서 확 인기를 끌었던 당시 아이디가 워낙에 인상적이다 보니 그날만 메일을 3,000통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 기자들의 아이디 모음집이 워낙 많은 인기를 누린 덕에 KBS에서도 직접 이와 관련된 컨텐츠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채널 파더너스에서 등장하는 뉴스 컨셉의 꽁트 영상, 여기에 등장하는 문상 기자의 아이디는 컬처랜드라는 거. 싱크로율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이거 요즘 은근슬쩍 기자들 아이디 모음에 잠이 성공했더라고. 아마 역대 대한민국 방송사고 중 가장 핫제라고 가장 유명한 사건일 겁니다. 워낙 유명해서 사건 자체가 하나의 유행어가 되어버린 그 사건. 자, 니은을 담당하는 것은 내귀의 도청장치입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사건인 게 다들 내귀의 도청장치 라는 멘트 한 번쯤은 들어들 보셨잖아요. 근데 이 멘트가 나온 사건이 언제냐? 무려 1988년,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입니다. 그만큼 임팩트가 컸다는 거겠죠. 자, 1988년 8월 4일 MBC 뉴스데스크에서 강성구 앵커가 지하철 요금에 대한 뉴스를 진행하던 중 갑자기 웬 괴한이 들이닥치더니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장치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갈가활동 135회차 소창기에 나옵니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전국에 방영된 겁니다. 그것도 생방송으로 말이죠. 그 와중에 사실 귓속에 도청장치라고 했지 내귀에 도청장치라고 한 적은 없다는 게 함정이죠. 아무튼 이 괴한이 내귀에 도청장치 있다고 외치기만 해서 다행이지 만약 난동을 피웠고 그리고 그게 생방송으로 노출됐다면 이거 완전 쪼코 실사판 될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니까. 당연히 범인인 소창영에게도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는 병자였으며 파열된 고막을 치료받은 뒤 들리는 이명 증상이 점차 심해지자 이와 같은 사건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심지어 이 사건 이후로도 3번 정도 더 난동을 부렸다는 기사가 존재하더라고요. 해당 사건이 워낙 큰 파장을 일으켰기에 문화적으로 미친 영향도 제법 큰데요. 1990년 이 사건을 모티브로 한 연극 시민 조갑출이 만들어졌고 1996년 한 밴드는 내귀의 도청장치란 이름으로 데뷔하기도 했죠. 이게 1988년에 일어난 대형 사고였던 만큼 응답하라 1988의 음성으로나마 재현되었고 마지막으로 2009년 발매된 백지영의 히트곡 내귀의 캔디도 해당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건 구라예요. 그럴 리가 없죠. 아무튼 해당 멘트는 아직도 방송사고 하면 가장 많이 거론되는 멘트로 남아있습니다. 들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도청장치가 있다!
여담이지만 MBC의 히스토리 후에서 소창영의 근황을 알아보고자 그가 말한 주소로 찾아가 보았는데 그는 시골로 내려가 농사를 짓겠다는 말만 남긴 채 이미 이사를 갔다고 하네요. 자, 디귿. 이게 제가 못 찾은 걸지는 몰라도 디귿으로 시작하는 밈이 거의 없더라고. 그나마 댄싱 펌킨. 이게 알고 보니 네브라스카주의 방송 KXVO의 10시 뉴스에 나온 영상이라길래 이걸로 할까 말까 하다가 모르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제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알만한 밈으로다가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 디귿을 담당하는 것은 でも幸せなら OK です 입니다. 아니, 세상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이게 뭔 밈이에요? 저 호박춤이 더 유명할 듯. 아, 이게 원문이라 그래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이냐면요. 하지만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 이제 알아보시겠죠? 최애의 연애 혹은 결혼을 받아들이는 가장 모범적인 자세라 불리는 이 장면. 해당 장면은 2017년 5월 16일 테레비 아사히 방송사의 종합뉴스 보도스테이션에 등장했습니다. 일본은 아직도 왕이 존재하는 입헌 군주국이잖아요. 때문에 당연히 왕자와 공주도 있는데 일본이 어디야? 모해의 왕국 아닙니까? 근데 모해 요소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공주가 있단 말이지. 당연히 현실 공주의 팬도 존재합니다. 특히 마코, 카코 자매는 외모가 출중한 덕에 팬덤의 규모가 어마어마했죠. 근데 그중 언니인 마코 공주가 2017년 5월에 약혼 사실을 밝힌 겁니다. 자, 아무리 최애가 나랑 결혼할 확률이 0에 수렴한다 해도 그럼에도 결혼 소식 들으면 다들 어떻게 합니까? 최애의 배우자를 보며 내가 쟤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껴두었던 샤넬 립스틱을 입술에다가 문댄 다음에 도발적으로 입술을 내밀고 고양이 자세를 한 속눈썹을 찡그리면서 했어, 너 정도면 이길 수 있어 하잖아요. 그죠? 다들 그러죠? 요지는 마음 한켠이 애리다는 건데 아무튼 이 약혼 소식이 발표된 후 보도 스테이션에선 가두 인터뷰를 진행하며 한 시민에게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僕ね、受験期の時に、眞子さま、あれなんですよ、待ち受けにしてたんですよ。マジでショックです。 야, 너무 속상하겠는데? 이거 주머니에서 샤넬 립스틱 나오는 거 아니야? まあでも幸せなら OK です。 그렇지, 이게 올케의 팬심이지. 해당 장면이 방영된 직후 일본의 트위터에선 이 남자를 두고 팬의 귀감이 되는 사람, 남자 중에 남자라며 치켜세웁니다. 관련 리트윗 횟수만 14만 회가 넘어가며 해당 장면은 빠르게 짤방화가 이루어졌죠. 인터뷰 클립을 이용해서 합성도를 만드는 사람도 있었고요. まあでも幸せなら 眞子さま 이후 유명인이 된 이 남자, 20살의 노무라 코헤이 씨에게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는데요. 여기서 밝혀진 사실은 그가 인터뷰를 할 당시 술을 한 잔에서 약간 텐션이 업되어 있던 상태였다는 거. 그가 배경화면으로 설정했던 마코 공주의 사진은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다는 거. 또 하지만 행복하다면 오케이입니다가 올해의 유행어가 아니냐 라는 질문에 내가 한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다. 5월은 원래 좀 지루한 때가 아니겠나? 그런 때니까 이 말이 웃기게 들리는 거지. 이건 별거 아니야 라고 아주 겸손을 떨었는데 바다 건너 한국에서 아직까지도 밈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려나 몰라. 여담이지만 행복하다면 오케이 라고 말했던 노무라 씨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마코 공주의 결혼은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리며 아주 행복하지 못하게 흘러갔었다는 거. 끼를 감추질 못해서 밈이 되어버린 일반인분들 많죠. 야, 이걸로 영상 하나 만들어도 되겠는데? 어쨌든 미국에도 끼가 넘치는 양반이 하나 있어요. 자, 리을을 담당하는 것은 리얼리티 히츠 핫 브로입니다. 11년 9월 15일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한 SUV가 헷갈아가는 바람에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팍스 10 피닉스 뉴스에선 피해자인 조지 린델 씨를 인터뷰했는데 이분 텐션이 한번 보시죠. I was just minding my own business. Bam! Hit me hard right from the back. I was glued to my seat. I was like, whoa! The wires come down, boom, and then arc, bam! It was like a big rainbow, boom, and it was coming up, boom, boom, and I was like, shoo! Reality hits you hard, bro. 아니, 상황묘사가 진짜 개 돌았어. 시작하자마자 으로 기선 제압한 다음에 인터뷰를 무슨 속사포처럼 쏟아내시고 그 와중에 효과음도 풍부하게 써서 현장감이 돌았습니다. 약간 옛날 그 핵폭탄 묘사 영상 보는 그런 느낌? 징징. 또 리얼리티 히츠 핫 브로,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신박한 표현입니다. 정말 위험했어요 이렇게 말해도 될걸? 현실이 날 접해더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셈이지. 뒤에 사람들 직관하는 거 부럽네. 아무튼 워낙 비범하다 보니 이 인터뷰가 많은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조지 린델 씨에게 애리조나 맨이란 별명이 붙음과 동시에 리얼리티 히츠 핫 브로 또한 밈이 되어버립니다. 당시 반응이 어땠냐면 크리스 팔리가 살아 돌아온 것만 같다. 그레고리 브라더스가 얻는 오투팀 먹여줬으면 좋겠다. 그레고리 브라더스는 또 누구냐면 재미있는 뉴스
뉴스 인터뷰를 이용해서 노래를 만들던 밴드입니다. 그 유명한 배드 인투 더 송도 이 양반들이 만든 거예요. 말하자면 네임드 합성물 제작자라는 거지. 그리고 이 바람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머나먼 타지의 밈을 우리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이유가 나왔죠. 리얼리티 히츠 핫 브로를 노래로 만든 이 곡은 당연히 현지에서도 많은 인기를 누렸지만 우리나라에선 입덕 계기 영상이란 이름으로 새로이 밈화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게 막상 현지에선 인기가 빠르게 사그라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더 긴 수명을 누렸다는 거. 학교폭력, 아마 전 세대가 어떤 형태로도 마주해봤을 심각한 사회 문제죠.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인 문제가 큰 파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 학교폭력의 굴레를 끊어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가져왔죠. 자, 미음을 담당하는 것은 멈춰! 입니다. 뒷말할 거 없이 원본 영상부터 보자고. 최근 심각해진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멈춰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학교의 한 교실. 학생 2명이 같은 반 친구에게 시비를 겁니다. 야, 실시간 공부하냐? 모험생인 척하지 마. 괴롭힘의 강도가 세지자 피해 학생이 멈추라고 소리칩니다. 멈춰! 야, 헛웃음이 다 나온다, 그죠? 워낙 유명했던 밈이니 다들 잘 아실 거예요. 이게 단순히 웃겨서 밈이는 게 아니라는 걸. 심각한 사회 문제인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방안이, 그것도 공중파 뉴스에다가 자랑까지 할 만큼 자기들 딴엔 기가 막힌 방법이 고작 멈춰! 재창 후? 떼창이라니? 씨발, 세금이 그냥 엎진살이네. 아니 씨발, 정선생 시즌이라 2배로 빡게 진짜. 멈춰 같은 경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순수하게 웃긴 뉴스는 아니었어요. 발상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눈 가리고 아웅식의 미봉책이라 얼탱이가 없었던 거지. 대부분 학교 생활 겪어보셨을 거고 높은 확률로 학교 폭력을 마주해 보셨을 텐데 어떠셨나요? 저는 진짜 쌀버렸거든요. 근데 이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비장의 방안이 고작 멈춰? 아니 씨발 멈추겠냐고. 아이언맨 빔 정도는 같이 나가줘야 멈추는 말든 하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알고리즘으로 역주행 하자마자 야리돌림 개같이 당했잖아. 어른들은 어떤 의미로 참 순수하네. 야 멈춰 해봐. 멈춰. 멈춰. 멈춰! 저 녀석 폭력 멈춰를 선언했잖아. 한참 집이 보는 참인데 여기서 끝내야 한다니 크어. 아니 방법이야 어찌됐든 학교 폭력을 제어하려는 캠페인인데 너무 비꼬는 거 아니냐. 이거 뭐 다들 학교 폭력을 어쩌고저쩌고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다들 학교 폭력을 마주해 본 적이 있으니 그 행위가 고작 멈춰로 멈춰지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풍자를 하는 겁니다. 그잖아, 경찰이 도둑 잡을 때 거기서라 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그마저도 너 같으면 서겠냐? 라고 받아치는 게 거의 클리셰급 멘트인데 해당 장면이 밈으로써 인터넷에서 회자가 되자 이 뉴스를 방영했던 KBS에서 다시 멈춰 캠페인에 대한 영상을 기획했는데요. 여기서 밝히기를 멈춰 캠페인은 실제로 좋은 결과를 거두었던 노르웨이의 캠페인을 흉내낸 것이라고 합니다. 왜 흉내라 표현하냐면 노르웨이에선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은 뒤 캠페인이 진행된 것인데 한국에선 그런 거 없이 멈춰라고 외치자 이거 하나만 가지고 오는 말 그대로 흉내만 낸 모양새였기 때문이죠. 때문에 멈춰는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에 이은 캡 병신 탁상 공론이 되었고 이렇게 밈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무언가가 제발 멈춰줬으면 하는 순간에 제발 그만해! 이러다가는 다 죽어! 와 비슷하게 쓰이고 있죠. 또 합성 필수 요소로도 발전하여 여러 작품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번 말했죠. 진짜 어나더 레벨로 개같이 망하면 오히려 흥한다고. 멈춰 캠페인도 개같이 멸망한 뒤 이렇게 밈으로 개같이 부활하여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 약간 정색하긴 애매하지만 당하고 있자니 빡치는 그런 짓궂은 장난에 멈춰! 로 대응하면 분위기 좋게 잘 넘어간다 하더라고요. 야 뭐로가로 서울만 가면 된다더니. 자, 여기까지 밈이 된 뉴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약간 조진 게 가나다 순으로 알아보는 거니까 이번에 시옷까지는 다뤘어야 좀 밸런스 있게 분량 분배가 되는데 갑자기 미친 투머치 토크 밍에 대해서 분량을 너무 오버해버렸어. 어쩌면 3부작이 될지도. 또 보죠.